평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요? 감사하면 진짜 내 인생이 180도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희망찬 하루 희망TV입니다. 행복은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이 책을 읽은 후에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베스트셀러인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책은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였고요. 아마존 자기계발 1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이면서 미국 전역과 전세계 30여 개국 나라에서 감사의 열풍을 불러일으킨 책입니다. 저널리스트이자 편집장으로 활동했던 저자 제니스 케플러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감사하고 긍정적인 측면만 보겠다고 새해에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감사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감사일기를 쓰면서 느꼈던 심경의 변화를 이 책에 기록을 세세히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더욱더 감사한 마음이 부풀어 올랐고 하루하루를 더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었다죠.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고 예기치 못한 활력이 더 생기고 세상의 좋은 점을 바라보다 보니 삶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을 좀 더 예리하게 제가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심리학자, 교수, 의사, 철학자 등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서 결혼생활, 가족, 일, 건강 등 일상의 소소한 경험에서부터 CEO의 경영 전략까지 감사라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까지 해 놓았다라는 것이었죠. 보통의 자기계발서는 감사일기를 쓰면 좋다, 그러니 꼭 써라, 수없이 이렇게 권하지만 정작 감사일기 써보니 삶이 이렇게 달라지더라, 변화하더라, 이런 일련의 과정을 세세하게 묘사해주는 책은 이제껏 못 본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감사일기를 쓴 이후에 어떻게 나의 삶이 변화했는지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섬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서 396쪽의 두꺼운 책이지만 휙휙 빨려 들어가듯이 금방금방 읽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감사일기를 통해서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난 일보다 그 일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과 태도에 따라서 내 감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지금 현실이요. 그 상황에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일의 결과가 긍정적으로 잘 풀려나간다. 이런 메시지를 이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핵심만 나열해보면 첫 번째로 똑같은 날, 똑같은 현실 상황에서도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현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풀리게 할 수 있음을 예시를 들어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당신이 가령 실직을 해서 직장을 잡기 위해 예전 동료에게 조언을 받으러 커피숍에 간다고 상상을 해보자. 커피숍 앞에 도착을 하니 $20 지폐를 발견한다. 돈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지폐를 기분 좋게 당신 지갑에 집어넣는다. 좋았어. 당신은 자신이 운이 좀 좋다고 느낀다. 동료는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혼자 있다가 옆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남자와 담소를 나눈다. 남자는 당신이 일자리를 찾는다는 말을 듣고 웃음을 지으면서 그 남자의 명함을 당신에게 주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말한다. 명함을 봤더니 세상에 그 남자는 당신이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의 경영자다. 그 후에 당신은 옛 동료를 조금 더 기다리다가 세상이 당신 편이라는 느낌에 기분 좋게 자리에서 일어선다. 그 옆 테이블의 남자에게 내일 전화를 해보리라 생각하면서 말이다. 두 번째 예시인데요. 당신은 옛 동료를 만나러 커피숍에 가는데 마음이 급해서 $20 지폐를 발견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커피숍으로 들어갔고 당신 마음이 긴장되고 초조한 나머지 옆 테이블의 남자에게 말을 건넬 엄두도 못 내고 혼자 앉아 있다. 그 옆자리, 즉 당신이 인사를 나눌 만한 거리에 앉은 그 남자에게서 당신이 원하는 일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도 모른 채 왜 내 옛날 동료는 시간이 지나도 안 나타나는 거야? 하면서 약속을 안 지키는 그 옛날 동료에게만 초점을 맞춘다. 낙담하고 그냥 커피숍을 힘없이 빠져나온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누구는 첫 번째 방법으로 긍정으로 현 상황을 전환시키고요. 어떤 사람은 조급한 나머지 힘든 현실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만들어서 계속 그 힘든 상황을 되풀이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책에서는 와닿는 부분이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들을 나열해 놓았는데요. 첫 번째, 전 세계에서 시행된 여러 연구 결과 기본적인 수준을 넘어서면 돈이 행복을 증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기준치가 7만 5천 달러이며 30만 달러를 벌든 10만 달러를 벌든 행복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요, 돈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들을 하는 심리학자들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편향되게 제시해서 사람들에게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설득하려는 큰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통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돈과 행복과 감사를 착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통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심리학자들의 말이 맞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돈이 더 많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은 분명하지만 더욱 깊은 의미의 웰빙을 측정하는 경우에는요, 이 돈이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이신 마틴 셀리그먼 박사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웰빙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피상적인 행복보다 훨씬 깊은 것으로서 이해를 해야 하고, 이 웰빙은 우리의 경험,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느끼는 사랑 등의 영향을 받는데요. 감사를 더 많이 느낄 때 웰빙의 수준도 올라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감사를 더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는 거죠. 사실 때로는 뭔가 부족할 때 감사를 우리가 더 느끼게 되죠. 평소에 1,000원은 너무 보잘것없는 우리들이 보통 감사하다는 마음이 나오지는 않는 그런 금액인데요. 택배를 붙이러 갔는데 잘못해서 카드도 지갑도 놓고 올 경우 있죠. 그랬을 적에 호주머니 속에 여윳돈 몇천 원은 얼마나 귀한 돈인지 몰라요. 정말 감사하죠. 집에 다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빵 조각에 행복해질 수 있다고 우리가 말하긴 어려워도 내가 아주 배가 고플 때에는 그 소량의 빵으로도 아주 감사하게 느껴지죠. 세 번째로는 행동 경제학자들은 금전적 손실로 느끼는 괴로움이 똑같은 금액을 얻었을 때 느끼는 행복감보다 더 크다고 말을 한대요. 그래서 보통 내가 이익을 이렇게 많이 본 돈보다 내가 잃어버린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은 더 배앓이를 하나 봅니다. 네 번째, 돈은 어떻게 사용할 때 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걸까? 어떻게 쓸 때 가치가 더 있어지는 것일까?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실시한 한 실험에서 캠퍼스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약간의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무작위로 나누어 주면서 하루 동안 이 돈을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서 써달라고 말을 했대요. 이 실험을 함께한 하버드 경영대학원 마이클 로턴 교수는 그 결과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썼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타인을 위해 돈을 쓴 사람들은 공짜로 주어진 돈을 어떻게 쓸지, 어디에 쓸지 곰곰이 생각하고 썼다는 겁니다. 타인을 위해 돈을 쓴 사람들은 돈이 특별하게 느껴졌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행복감을 느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노턴 교수는 타인을 위해 돈을 쓸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가 힘들게 살아가는 지역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우간다에서 같은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는 똑같았대요. 결국 자신을 위해 돈을 쓸 때보다 타인을 위해서 돈을 쓸 때 더 만족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셀리그만 박사의 이 일화도 참 감동적인데요. 우편 요금이 올랐던 시기에 어느 날 1센트짜리 우표를 사러 우체국에 갔대요. 우표를 사는 줄이 너무나 길어서 불만이 점점 차올랐대요. 그러한 차에 박사의 차례가 되었는데 우표를 사면서 번뜩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100개씩 들어있는 우표 세트를 10매를 샀대요. 그런 다음에 1센트 우표 필요하신 분 있어요?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줄을 길게 서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그걸 다 나눠주니까 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살면서 가장 값지게 쓴 10달러였어요. 자, 5번째, 감사하면 포부가 줄어드는가? 감사하면 현실이 안좋아여서 게을러지고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동기부여가 안 되는가?
저도 이 질문 완전 궁금했던 내용이에요. 평소에 무언가 목표를 이루려면 헝그리 정신으로 뛰어들 때 목표를 더 왠지 잘 이루어낼 것 같고 게을러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와 완전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대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목표 달성을 훨씬 더 잘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가 목표를 달성하려는 그 마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더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에겐 목표의식과 성취욕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 참여자들에게 앞으로 10주 동안 달성하고 싶은 6가지를 적어보라고 했대요. 그 가운데 몇 명을 선택하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감사일기를 쓰는 과제를 내주었고요. 실험 결과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각자의 목표 달성에서 20% 더 진전을 보였고 더 열심히 노력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에몬스 박사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소극적으로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더욱 의욕을 느껴서 행동을 취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죠. 6번째, 이 저자가 실시한 조사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를 느끼는지 물어봤을 적에 가장 감사함을 느끼지 않는 것이 바로 현재의 직업이었대요. 다른 것은 더 빨리 감사를 하는데 나의 현재의 직업에 대해서는 감사하는데 모두들 인색했다는 이야기죠. 현재 직업에 감사한 사람은 30%밖에 안 되었고요. 연봉 15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의 경우에는 감사한 마음이 30% 이상 올라갔지만 그 고소득자들 중에서도 약 40%의 사람들은 자기 일에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내 직업에 대해서는 짠 점수를 준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직업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 감사한 일이죠.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함을 한 번씩 더 가져보자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분하다고 하는 그 기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요, 충분할 정도이되 너무 과하지 않게 소유하는 것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 수준에서 더 원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죠. 충분한 것을 너무 적다고 여기는 자에게는 그 무엇도 충분치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도대체 충분할 정도가 어느 정도냐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은퇴해서 퇴직연금을 사용하는 한 남성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대화 속에 은퇴한 남성이 주기적으로 봉급을 받던 때가 그립기는 하지만 가족들이 고양이 사료를 먹어야 할 정도는 아니라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퇴직자가 말하는 그 충분함, 그것이 곧 우리들의 새로운 화두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충분히 가진 것에 감사합시다. 내가 그달에 가진 돈에 감사했다고 해서 처음보다 더 부자가 되지도 않고 더 가난해지지도 않지만 이 저자의 태도는 바뀌어간 거예요. 그리고 저자는 제임스 본드 시리즈에서 가장 최고의 흥행 수익을 올렸던 카지노 로얄의 주인공을 고급스러운 스위트룸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거꾸로 그 주인공 다니엘 크레이그는요, 창백하고 근심 있는 표정으로 낮에는 촬영장에서 대단히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밤에는 헬스장에서 007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근육질 체격을 만드는 그런 생활을 너무 오래 했던 터라 육체적으로 너무 피로했대요. 액션 영웅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인터뷰 중에 크레이그는 팬들을 위해서 멋진 영화를 만들어야 하고 이런 책임감, 배우로서 완벽한 경력을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자는 세계적인 우상이 되려는 이 배우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내심 놀랐다는 겁니다. 크레이그의 손목 팔찌에 새겨진 글을 보았는데요. 17세기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인 즐거움을 누릴수록 완벽한 인간에 가까워진다. 또 영화 세계의 무게가 그의 넓은 어깨를 짓누를 때마다 이 팔찌를 보면서 삶에 감사하고 삶의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주고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즐거움이 사람을 완벽하게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잠자기 전 10분이 내 인생을 바꾼다는 영상에서도요. 잠자기 전에 왜 기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말씀드렸죠. 위 추천 영상으로 올려놓을 테니까요. 다시 한번 영상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즐거움을 이길 자는 없는 거죠.
우리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봐요. 지금 돌아가는 현실이 너무 속상하고 힘들죠? 그렇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부정적인 에너지만 커지지 내 현실은 달라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불평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우리 모두 액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려 노력을 하면 대부분의 일은 웬만큼 좋게 느껴지고 흘러갈 거예요. 먹구름과 쏟아지는 비, 태풍에 집중하지 말고 그 사이사이 펼쳐지는 햇볕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아보자고요. 행복은 좋은 조건,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겐 오늘도 희망찬 하루가 될 것이라는 믿음, 상상으로 하루하루를 설계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어깨 쭉 펴고 힘내세요. 희망찬 하루 희망TV.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